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수정입니다. 네, 오늘 한 놈만 팬다라는 이 첫 이제 파일럿 우리 프로그램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25세의 그 청년 비서관 임명, 박성민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민을 패겠다. 네. 자, 네, 어제죠.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25살의 나이에 그 이제 1급 비서관으로 가는 바람에 굉장히 파격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청년들 사이에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굉장히 잘못 짚은 겁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액션을 보이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했던 인사인 것 같은데 청년들은 정말 그거 싫어합니다. 네. 정말 더 많이 돌아설 것이고 더 떨어질 거예요. 왜 싫어요? 왜 싫어하냐면요. 지금의 우리 그 젊은 세대와 청년들의 가장 큰 화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인데요. 네. 청년들을 배려해주고 목소리를 들은 건 좋은데 그 박성민 최고위원이 청년위로 가는 그 과정, 방법이 과연 공정했느냐. 네. 그 부분에서 청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청년 배려해주고 할당해주고 뭐 이런 시도는 다 좋지만 누구를 할당하고 누구를 배려해주는지 그 how to 방법적인 거를 봤을 때 결국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고 밀실에서 판단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싫어하고 차라리 공정하게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그 1급 비서관 자리를 전체 공모를 한번 해봤다고 보십시오. 엄청난 흥행과 엄청난 호응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인사권자라는 건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청년들이 그 대통령의 그 인사에 대한 판단, 그 정무적인 판단을 안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책이라고 하면은 이철희 정무수석 실책이죠. 네. 정부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 표를 엄청 잃는 국면이니까요. 실책이고요. 또 하나의 실책이 있다면 김광진 청년 비서관이겠죠. 원래 있었던 청년 비서관. 이 청년 비서관은 청와대에 뭐 하라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이 목소리를 담아서 들어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세금 주면서 있는 청년 비서관인데 제대로 파악 못했잖아요. 이거 실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 보고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 민주당이 돌아선 이 젊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성토대를 여는 겁니다. 네. 열어서 문재인, 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토대를 정말 끝장 토론처럼 하고 그런 또 얘기를 또 직접 듣고 이런 정말 오픈되고 이렇게 다 누구나 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연다면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과 박성민이를 무슨 같은 그 수준에 놓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이 임명된 것은 공무원이에요.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고요. 그리고 이준석은 선출된 대표입니다. 선출직은 나이가 25살이라도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선출되는 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거고 국회의원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증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국민의 대표로 국민들로부터 선출되면 대표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정의당 국회의원이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든 자기들 지지자들이 뽑아서 국민의 대표라고 보낸 걸 어떻게 시비를 걸겠어요. 이준석이라는 청년도 국민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박성민이를 비교한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주는 월급을 받고 출퇴근을 하는 그 공무원으로 1급 공무원으로 이 박성민이라는 이 사람이 임명된 것이 문제인 거죠. 제가 알기로 이제 민주당 청년 우리 이제 그 의원들이나 청년 그 조직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역풍이 셉니다. 세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죠. 역풍이 있어요? 명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박성민이 됐느냐, 박성민이 어떻게 갔느냐. 예. 그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너무 지금 불만이 많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이 발탁적 임명하게 되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준석이든 저든 저는 이제 저희는 선출직에 나간 후보였잖아요. 임명을 받은 적은 저희는 한 번도 없거든요. 문재인이 지원금을 받은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불공정을 그 스펙트럼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비판이 많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명분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 지금 인터뷰를 보니까 뭐 성과로 보답을 하겠다, 성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들어가서 기껏해야 1년 남았습니까? 이 안에서 어떤 성과를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고 스스로 지금 명분이 안 서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수시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문준영이를 봐도 그렇고 또 내가 지상파 이제 잘린 지 벌써 1년 넘었네. 그 전에 가면은 좌파들 중에서 듣도 보도 못하는 친구들이 패널이라고 나와. 좌파들은 그런 놈들 방송에 출연시켜서 인지도 올린 다음에 총선 내보내려고. 그래가지고 김남국 그런 놈들이 저 진짜 듣보잡이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막 해. 그러니까 이 좌파 중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내가 많이 보게 됐어요. 유자들은 그냥 모든 게 돈이더만. 그리고 이렇게 문준영이는 왜 무슨 지원금 한다 그러면 세세하게 해갖고서 하여튼 되는 거 다 긁잖아. 조국이가 봐요. 그 조국이가 그 부부가 교수인데 무슨 6만 원 무슨 교수 자녀 지원금까지 부부가 같이 다 타내고 그러냐. 그리고 날짜 딱 맞춰갖고서 휴직하고 뭐 복직하고 이런 거를 그 돈 한 푼이라도 더 걷어내려고 그렇게 날짜 맞춰서까지 움직이냐. 그 우파는 쪽팔려서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좌파들이 그러는 거야. 특히 젊은 애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 조금 그 와중에 책도 내가지고 지금 인쇄비도 엄청나게 떼지 않았어요.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쪽 청년 조직들이 잘 못하는 거 맞아. 아까 전투력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지만 우리 쪽이 청년 조직들이 전투력이 많이 그 좌파에 비해서 세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 있을 때 박원순 시청 그 시장 안에서 청년 시장 이런 것도 뽑아서 월급 주고 청년 조직들 암암리에 엄청 조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돈, 자금, 보조금 엄청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단체 기관 안에서 청년 조직들을 굉장히 관리하고 돈줄 대주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쪽은 그런 것들 많이 부족하고, 그런 돈 만드는 법, 조직하는 법, 싸우는 법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상황이죠. 지금 그 2030들의 정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2030들은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완전한 우리 편,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거 없고요. 어떤 이슈별로 예를 들어서 인국공 사태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했지만 인국공 사태가 내 피부에 너무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다. 바로 돌아서. 이게 미워도 다시 한번이 없구나. 이 세대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하셨듯이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이준석과 같이 박근혜 퀴즈 이렇게 하면 처음 청년 정치 어떻게 보면 1세대로 시작했을 그때만 해도요 청년의 정치, 청년의 목소리를 듣자라는 것이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년 비서관 자체도 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짜리를 이제 빼야 됩니다. 굳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소통 창구는 없어도 되고요. 청년 목소리 들으려면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청년들의 커뮤니티 가서 들여다보면 됩니다. 굳이 사람을 뽑을 필요 없고 오히려 이슈별로 조국 사태 파이팅, 추미애 사태 파이팅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문제 이슈별로 대응을 해주고 컨텐츠별로 대응을 해줘야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갈 수가 있지. 청년들 그 친구들을 위한답시고 청년 비서관을 이렇게 임명하고 할당제로 너네를 몇 프로 국현을 주고 이런 거는 잘못 짚은 거예요. 할당해주겠다 그러는 거 그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 그런 거 굳이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공정하게 다 같이 공모해서 다 같이 하자. 이런 식이죠. 적극적 평등 조치가 또 다른 불평등을 많이 나요. 그렇죠. 민주화 특혜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혜 조치를 취하면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 정권은 항상 보면
뭔가 특혜를 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 불평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조 위원장 얘기가 하여튼 반칙만 하지 말아야 돼. 청년들의 요구는 뭐 저 기성세대들한테 뭐 많은 거 안 바란다. 뭐 우리한테 괜히 뭐 위안답시고 그러지 마라. 그냥 반칙만 하지 마라. 왜냐면 이번 공정한 룰만 정권이 지켜달라. 이번 정권이 너무 공정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해놓고는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나 정의롭지 않았던 걸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이 젊은 2030 목소리를 손수조 위원장도 지금 유튜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디로 찾아가면 돼요? 손수조 TV입니다. 또 손수조 TV야. 저희 사명감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쪽으로 조금 시선을 준 2030들을 끝까지 정권 교체까지 가져가자. 이런 사명감으로. 그래. 지금 손수조 TV도 지금 녹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수조 TV 예, 좀 구독해 주시고.